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짧게 여러분이 더 너무 잘 아시는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이디푸스 왕,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극작가 소포클레스의 작품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강대진이라는 분이 어, 강대진이라는 분이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자녀를 4명이나 둔 그 사람이 바로 오이디푸스이고요. 심지어는 왕입니다. 근데 참 이 예언이 얽히고 얽혔는데 이런 예언을 듣고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런 오이디푸스 아버지 어머니는 테베의 왕이었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이런 왕자가 있으면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아이를 가서 버리든지 죽이든지 하라고 하인에게 시킵니다. 근데 이 하인이 차마 버리지 못하고 코린토스라는 도시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주고요. 이 코린토스에 있는 그 친구는 사연을 전혀 모르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코린토스 왕에게 드렸는데 마침 코린토스 왕은 아이가 없어서 이 아이를 자기 왕자로 삼고 키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인 오이디푸스에게 자신이 양부모란 얘기를 안 하고 친부모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키웁니다. 이 오이디푸스가 커서 점을 받는데 그 점괘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고 나오니까 코린토스의 왕자인 오이디푸스는 아니 나의 아버지를 내가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코린토스를 탈출해야 된다. 라고 해서 가출을 하는데 그 가출에서 도달한 곳이 자기가 원래 태어난 친부모가 살고 있는 테베고 그 테베에 도달해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테베의 왕인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요. 다행히 왕인 줄 몰랐죠. 그 다음에 스핑크스라고 하는 그 나라를 테베를 괴롭히던 그 괴물을 만나서 수수께끼 풀이 내기를 해서 이겨서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나라에 이런 큰 임금은 죽었는데 또 젊은이가 나타나서 그 나라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물리쳐 주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이디푸스가 왕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걸로 저도 생각하고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게 있는데 이 책을 실제로 읽어보면요.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한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순입니다. 그 테베의 왕인 오이디푸스가 있었는데 테베에 자꾸만 가뭄이 들고 자연재해가 나서 테베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힘듭니까? 현명하신 스핑크스도 무찌른 오이디푸스 왕께서 이 나라를 도대체 구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오이디푸스가 그 점을 봅니다. 점을 봤더니 당신 이전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길에서 살해당했다. 그 살인자를 잡아서 처벌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테베에 저주를 내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지극하고 현명한 오이디푸스 왕은 자기의 전 왕이 그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오기 전에 그 전 왕이 누군가에게 살해돼서 죽었다라는 얘기만 듣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 왕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죽었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 약간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길에서 죽인 노인과 약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테베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가 이제 오이디푸스가 이 사람에게도 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냐 좀 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나오지 않다가 오이디푸스가 정말 아주 성격이 끈질겨요. 이에서 보면은 그 나이 많은 예언자를 막 끈질기게 회유하고 협박해서 드디어 자기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놓고 도대체 전 왕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얘기해라라고 했더니 예언자는 이미 알죠. 지금 오이디푸스가 전 왕을 죽였는데 자기가 모르고 물어보는 것을 그래서 절대로 말을 못한다고 했더니 오이디푸스가 그냥
뭐 이 현명한 예언자가 말을 못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절대로 이렇게 인정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이디푸스는. 그래서 네가 말을 못하는 것을 보니까 너 늙은 예언자 네가 전 왕을 죽인 거 아니냐? 네가 힘이 약하고 눈이 안 보여서 내가 참아주는데 너는 거의 살인자 같다라고 막 하면서 몰아붙이고 거의 뭐 협박을 거듭하니까 예언자가 억울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오이디푸스 왕을 위해서 진실을 숨기고 있는데, 그래서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전 왕을 죽였소라고 얘기하고 사라집니다. 이때 코린토스에서 원래 오이디푸스가 자기 친부모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코린토스에서 사자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코린토스에서 와서 왕이 되라. 오이디푸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나는 아직도 어머니랑 결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 못 가겠다 했더니 이 사자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해서 점괘를 얘기해 줬어요. 했더니 사자가 막 웃으면서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코린토스에 있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옆에서 보고 있던 오이디푸스의 아내가 자기의 원래 남편이 왕을 죽인 게 오이디푸스 같다는 이런 얘기로 원래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흐르거든요.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또 뭐라고 그래요? 저기 코린토스의 왕자인 줄 알고 자기가 결혼했는데 코린토스의 왕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운명이다 그랬는데 아니 바로 지금 내 남편인 오이디푸스가 나의 전 남편을 죽이고 나랑 결혼했는데 얘가 혹시 내 자식이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들면서 이 아내이자 엄마가 오이디푸스에게 이제 더 이상 추궁을 하지 말고 여기서 그만두자고 또 간절히 매달립니다. 처음에 예언자가 만류했죠. 이제 부인이 만류합니다. 근데 이 고집이 세고 정말 엘리트인 것 같아요. 그 나름 진실을 자기가 항상 규명한다 이런 자신감에 차 있던 오이디푸스는 요번에는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막 수소문했더니 하인이 있었어요. 그 하인은 오이디푸스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명령에 의해서 오이디푸스를 가서 죽여라라고 했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코린토스의 자기 친구에게 줬으며 또 그 오이디푸스가 길에서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고 테베의 왕을 죽일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알기가 두려워서 오이디푸스 몰래 숨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을 찾아내서 또 그 특유의 아주 그냥 몰아붙이는 협박적인 이런 것으로 막 진실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결국 하인이 비슷한 얘기를 흘렸고 이제 오이디푸스조차도 그러면 내가 그 어린 시절에 버려진 애였는데 그 예언대로 내가 내 아버지를 아버지인 줄 모르고 길에서 죽였고 그 사람이 심지어 테베 왕인지도 모르고 죽였고 스핑크스랑 수수께끼 풀이에서 이겨서 테베의 왕비랑 결혼했는데 그게 내 어머니였단 말이야 라고 좌절을 하는데 들어가 보니 이미 자기 아내이자 어머니는 자살을 해버렸고요. 오이디푸스는 너무 비통해서 눈을 뜨고 살 수 없다고 그래서 핀으로 자기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고 나라를 떠납니다. 이 과정이 왜 그랬냐면 결국 이거는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정말 예언에 의해서 불행하고 가엾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지식인은 엘리트는 진실을 파헤쳐야 되지만 결국 오이디푸스가 이 진실을 파헤쳐서 이 진실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이 끔찍한 진실을 오히려 테베 국민들이 알고 좌절했고 자기의 어머니이자 아내는 자살했고 자기는 눈을 찔러서 버리고 그래서 또 지금 기껏 모신 왕이 없어지니까 나라는 또 혼돈에 빠집니다. 반대로 오이디푸스가 중간쯤에 이거 좀 수상하다.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진실을 숨기는 데는 뭔가 그 사람들이 오이디푸스가 막 그 사람들을 욕하거든요. 너희가 무슨 구린 구석이 있어서 섬기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인간적인 사정이 있지 않을까? 라고 거기서 신문을 마치고 나중에 몰래 불러서 조용히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진실을 알든지
했더라면, 그리고 자기가 진실을 알고 혼자서 그걸 가슴속에 묻고 떠났다면 테베 사람들은 왕이 갑자기 떠나니까 이게 됐고 왕이 자기 왕위를 내려놓으면서 희생을 해서 테베를 살렸다 뭐 이러면서 오이디푸스를 좋아할 수도 있고, 자기 엄마나 가족이 그렇게 불행하고 나중에 오이디푸스의 네 자녀 중에 3명이 또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이게 소설이지만 진실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버립니다. 가족으로선 정말 더한 불행이 없고요. 국가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정말 이게 주제인 것 같습니다. 뭐 기자한테 너는 꼭 이런 진실을 알려야겠냐?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데 그러면 저는 진실이 사람을 행복해 죽인다고 믿습니다. 뭐 이런 영화 대사가 많이 나오죠. 정말일까요? 뭐 저도 판단을 못 하겠어요. 저도 이제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데, 한편 오이디푸스 얘기를 보면 참 인간이 좀 겸손해야 되는구나. 인간이 지혜롭게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는,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드는 진실까지 파헤치는 것이 맞냐? 진실이냐 행복이냐? 대부분은 진실이 행복이라고 간단히 믿고 싶지만, 오이디푸스 얘기를 보면서 오이디푸스 왕은 너무너무 머리가 좋은 지혜로운 그런 왕인데, 그리고 성격이 강한 왕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진실을 파헤침으로써 본인 잘못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살면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오이디푸스의 이 비극의 메시지는 그거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